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스터머 회원 4명을 저장해서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이 묶는 것까진 좋아요. 그죠?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3개의 변수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만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데이터를 채워야 하는 거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 C1에 이름이라든지 나이가 처음에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자바가 알아서 여기를 널로, 인트는 0으로, 스트링 다시 널로 이렇게 초기화해 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객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면 해당 객체에 데이터를 채워 넣는 이 초기화 과정이라고 해요. 초기화 과정. 초기화 과정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롭죠. 일일이 하나씩 변수를 찝어다가 해당 데이터를 대입해 주는 거. 사실상 변수를 선언해서 넣는 것과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해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객체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객체에다가 데이터, 원하는 데이터를 세팅하는 건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이죠.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를 사용하는, 더 정확히는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사용하는 쪽이죠. 자, 대신 요 데이터 세팅해주는 이 변수들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변수들은 얘네가 가지고 있죠. 객체들이 클래스를 통해서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클래스에서 이렇게 퍼블릭 이제 스태틱은 뺍니다. void 뭐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은 뭐 우리가 자유롭게 지으면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아까처럼 init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init은 initiate의 그 준말이고, initiate는 뭐 시작할 때 초기화하다 약간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시작할 때 반드시 한번 실행하는 느낌의 메서드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init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든 다음에 c1. init 이렇게 해주면 자, init 메서드를 수행합니다가 나오죠. 이 밑에 정답들은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C1번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init 메서드를 실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작업을 하기가 귀찮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변수를 찝어가지고 세팅해 주는 게. 대신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커스터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세팅하는 거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주체 적어줄 필요 없죠. 자기 거에다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얘네도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얘만 보자 이거예요. 출력을 했을 때 c1.name 하면 바로 김장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팅을 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무조건 김장구 35 대전으로 되겠죠. 그럼 의미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도 저장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사람을 만들었는데 shift.init 하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김장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주는 거는 클래스 객체가 대신 해주는데, 이 디테일한 값은 객체가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매개변수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스트링 name, 스트링 age, 인트죠, int age, 스트링 address. 이름 똑같이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로 받아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요 네임이 이제 외부에서 세팅을 해주는 값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럼 요 이닛을 실행할 때 뭘 넘기면 된다? 내가 세팅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넘기는 거예요. 몇 살이었죠?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요 세 개가 순차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세팅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얘가 그러면 김짱구 대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age 대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어드레스 대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신한테 자신의 값을 넣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 네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만들어진 네임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네임에 자신의 값을 넣는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네임. 그렇죠? 이 함수가 만든 네임 말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네임,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가 가진 변수를 지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this 점 이렇게 붙여요. 변수 앞에 this가 붙으면 이 변수는 무조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네임과 요 네임이 구별이 되죠. 이제 요 네임은 요거고요, 요 this.name은 네임은 요겁니다. 요 age는 요거고요, this.age는 요거예요. this.address는 요겁니다. 커스터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만 딱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 만들 때 좀 편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얘는 한길동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건 C2가 되겠죠? init 메서드를 수행합니다. init 메서드에 우리가 이렇게 값을 넘기면 알아서 객체 값을 세팅해 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딱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 이 방법과 이 방법, 요거보다 이게 훨씬 심플하죠. 저희가 사용하기 훨씬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init 메서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요것만 실행시켜 주면은 이 객체의 초기 값을 아주 간편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init을 안 하고 C2를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세 개의 데이터를 세팅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 널, 0. 이 상태로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을까? 이 데이터를? 이 init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C2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객체죠.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를 부여해야만 객체로서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init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필수. 초기화는 필수입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객체가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면 반드시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init이라는 메서드를 일일이 호출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지면 그 즉시 실행되는 메서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시요. 이 init은 지금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init이라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해야만 실행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반드시 필수 작업이라고 하면 이거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init 역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작업을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동 실행되는 메서드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에는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막 만들잖아요. 제가 메서드 함수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이 메서드 또는 함수 이걸 우리가 그냥 정해서 쓰죠. 근데 하나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반드시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언제? 뉴죠, 뉴. 반드시 실행되는 메서드가 있다. 그 메서드는요, 이름이 클래스의 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진 메서드를 가리켜서 생성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코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그러면 생성자에다 넣으면 돼요. 생성자는 자, 객체의 이름과 반드시 일치해서 커스터머.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여기 앞에 보이드니 인트니 하잖아요. 이거 리턴 타입이라고 부르죠.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없애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걸 생성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닛에 있던 게 여기 생성자로 갔죠. 이거 지우고요. 자, init 메서드가 아니라 생성자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얘도 뭐예요? 메서드죠. 함수. 그래서 인수 3개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고 그 전에 이렇게 출력 한번 해주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얘를 따로 호출하지 않아도 얘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언제? 뉴에서 만들 때. 자, 다시 뉴 하는 대로 가볼게요. 이제 이 init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어디에 넘겨야 됩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에 뭐랑 똑같습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죠? 여기다 넘기는 거예요. 요것도 여기다 이렇게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한 줄 안에 끝났습니다. 세팅이. 자, 원래 이렇게 세팅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죠. 이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성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반드시 뉴해서 만들 때 반드시 한번 실행이 되는 메서드고요. 꼭 요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름이 클래스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리턴 타입을 정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싹 바꿔볼게요. 생성자 버전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아까 손흥민이었던 것 같고, 여기 자 홍길동 세팅을 해줄게요. 서울. 그럼 이제 이거 필요가 없어요. 자, 불필요한 거 좀 지우면서 이것도 일단 삭제를 할게요. 이것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이거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아까 엄청 길었던 코드가 4줄로 줄어들었죠. 나머지를 다시 풀게요. 주석을. 자, 실행하면 잘 됩니다. 생성자를 수행합니다. 4번 나오죠.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할 때마다 생성자가 실행이 된 거고, 요 데이터로 각각 세팅이 된 거죠. 요게. 요거는 아까 제가 풀었던 내용인데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데이터 세팅하는 걸 훨씬 편하게 바꿔봤습니다. 자, 요거를 어디에 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요거 똑같이 아까 밴딩 머신, 여기서 비버리지도 우리가 일일이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해주고요. dis.bname은 bname, dis.bprice는 bprice. 그렇죠? dis.bname은 요거고요. 요 bname은 요거고,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게 좀 더 간편하게 바뀌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또 반드시 실행돼야 되죠. 밴딩 머신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어요? 밴딩 이렇게 클래스명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생성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따로 이 이닛이라는 걸 실행하지 않아도 얘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bm.init 요걸 실행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지 않아도 이렇게 new만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얘가 초기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초기화 작업을 시작하고 종료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되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이 객체들을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세팅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객체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써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커스터머 마침 준비가 됐네요. 그죠? 주소 있고요, 나이 있고, 사람 이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데이터 저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 요거에다가 주소록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코드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수업 페이지 6일차에 있어요. 6일차에 6일차 소스 코드. 이거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죠. 자,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수정 삭제까지는 시간상 못할 것 같고 주소록 저장이랑 주소록 조회만 해볼게요. 자, 5번은 뭐 종료로 일단 해놓고 1번, 2번만 고려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싶은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딱 하나만 입력했잖아요. 근데 몇 개 입력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회원 정보를 입력하려면 이름이랑 나이랑 사는 곳 3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저장하고 싶은 값이 아니라 3개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3개를. 이름 땡땡 나이 땡땡 주소 땡땡 위에다가는 이런 느낌으로 출력 포맷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실제로 입력을 받아줘야죠. SC 요 SC 넥스트 라인 기억나시죠? 첫 번째 입력을 받아주고요. 첫 번째 입력받은 값은 이름이죠. 그러면 이렇게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나이. 자, 나이인데
이 커스터머 보시면 나이는 int예요. 그죠? 스트링이 아니고 int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받은 거를 인티저 파스인트로 숫자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int age 받아줄게요. 자, 그리고 주소 똑같이 세 번째 입력을 받고 어드레스 변수에 담아줄게요. 자, 이 세 개를 어떻게 저장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구조화하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 세 개 필요하겠죠. 이거. 그래서 요거는 뭐 이름을 저장하는, 요거는 나이를 저장하는, 요거는 주소를 저장하는 리스트 3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인티저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많아지면 개발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이 점점 커지면은 추가적인 정보들도 있을 텐데 그거를 그러면 이 리스트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따로 저장하지 않고 어차피 이 세 개는 같이 다녀야 되죠. 한 사람이 전부니까. 그래서 이걸 묶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만든 게 뭡니까? 커스터머잖아요. 자, 그럼 커스터머를 써야 되니까 이 커스터머를 여기로 옮기던 이 데이터 스토어를 여기로 옮기던 아무튼 같은 패키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얘를 여기다 옮길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개 모인 거를 이렇게 뉴해서 커스터머 만드시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름, 나이, 어드레스. 그렇죠? 이러면 세 개를 저장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걔를 이렇게 C1이라는 변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이렇게 많을 필요 없죠? 이렇게 해놓고 뭘 저장하면 됩니까? 커스터머를 저장하면 되죠. 여기는 커스터머스. 자, 그럼 여기에서 add를 통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데이터스가 아니라 커스터머스. 저장할 대상은 뭐죠, 요거.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원 정보 1번 기능을 수행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누적해서 저장이 계속 되겠죠.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까지는 됐고, 자, 그럼 요 바뀌었잖아요. 커스텀으로 출력해주는 부분도 바뀌어야겠죠. 프린트 데이터스, 여기가 이제 출력해주는 함수죠. 여기서 데이터스가 아니라 커스터머스가 되겠죠. 그리고 출력할 것도 3개나 되죠. 그래서 여기서 포맷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줄 한번 그어주고 회원 정보, 그리고 3개를 다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름 땡. 자, 이름인데 어디서 꺼내야 됩니까? 커스터머스에서 꺼내야죠. 아까 배열에선 이렇게 꺼내었는데 지금은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잖아요.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는 get n이네요. i가 아니라. 자, 그럼 꺼내면 뭐가 나옵니까? 커스터가 나오겠죠. C1이라고 할까요? 변수명은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지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꺼내오는 거죠. 여기에 네임이 있죠. 또 뭐도 있다? 나이도 있죠. 주소도 있죠. 자, 그리고 회원이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회원별로 구별할 수 있게 줄 한번 또 그어줍니다. 자, 뭐 이제 여기 3번, 4번은 잠깐 주석 처리해서 바로 실행 가능하게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주소록 저장 1번. 이름 홍길동. 나이 22. 서울. 자, 등록이 된 거죠. 한 명 더. 이순신. 나이 뭐 30세. 아산. 이게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계속 저장할 수가 있고 2번 눌러서 계속 볼 수도 있고요. 5번 눌러서 종료. 자, 뭐 이런 식으로 주소록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수정이나 삭제, 지금 처리하지 않은 수정이나 삭제 기능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아까처럼 서울 사는 사람만 검색하거나 하는 기능들도 추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우리한테 익숙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개념이나 사물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이제 이 클래스는 정말로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딱 이 정도만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제 자바2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 객체를 이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게시판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고급 개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객체 지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객체에서 파생되는 개념들이라서 객체를 모르면 객체 지향을 따라가기 매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객체 쪽을 충분히 숙지를 하신 상태에서 자바2를 들으시는 걸 권장합니다.